이제 갑자기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 그럼 응급실에서 두통으로 보통 호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머리 MRI 찍고 CT를 찍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정상이죠. 그냥 두통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원장님, 저번 시간에 녹내장의 전체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 녹내장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녹내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이 증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녹내장은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발 개방암 녹내장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 것이 맞고요. 일부 급성 녹내장들은 이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사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병원에 이제 찾아오시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발 개방암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증상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게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말 시야가 많이 좁아지면은 그때는 시야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거의 실명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정말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실명 직전이 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행인 것은 요즘은 건강검진에서도 안저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고 안압도 같이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안압 측정과 안저 사진만 촬영을 해도 대부분의 녹내장은 저희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녹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실제로 녹내장 의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명확하게 녹내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도 아닌 그 경계에 속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녹내장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면은 결국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진짜 녹내장 같은데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치료도 안 했는데 이건 사실 녹내장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는 건강해 보인다 싶었는데 5년 뒤에 보니까 나빠졌어요. 이거는 무조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내장 의심되는 소견이 건강검진이든 안과검사에서 발견이 되면은 정밀검사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뒤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녹내장이다 라고 진단을 할 정도로 나쁜 분들은 환자분의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사 주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자주 검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그렇게까지 자주 검사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검사를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정말 효과가 검증된 검사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압 검사, 그 다음에 안저 사진, 그 다음에 단층 촬영, 시야,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적인 녹내장 정기 검사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검사들을 이제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증상에 대해서도 제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증상이 있는 녹내장이 급성 폐사각 녹내장하고 포도막염의 2차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급성 폐사각 녹내장은 우리가 보통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뭔가를 볼 때는 동공이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가까이 볼 때 이제 조절작용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10시, 11시 이럴 때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밤에 스마트폰 같은 거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 그럼 응급실에서 두통으로 보통 호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머리 MRI 찍고 CT를 찍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정상이죠. 그럴 때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안과에서 보면 이제 바로 알고요. 그냥 두통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력 저하예요. 보통은 양쪽 눈이 동시에 오진 않기 때문에 두통이 생긴 쪽 눈에 시력이 저하되어 있으면 급성 폐사각 녹내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은 좀 젊은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생깁니다.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제일 호발하는 것 같고요. 포도막염이 생기게 되는 증상 중 우리가 대표적인 게 눈에 충혈 같은 게 살짝 생길 수가 있고, 볼 때 시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약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포도막염 생긴 눈이 밝은 데를 볼 때 눈이 좀 아픈 경우도 있고 뭔가 좀 뿌옇다, 좀 흐리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요. 양쪽 눈에 동시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눈이 동시에 흐리게 보인다, 이거는 대개는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증상들이고, 포도막염이 생겼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어제는 있었다 오늘 없고 이런 거는 또 아니고 한 2,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요거는 이제 포도막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도막염이 와서 안과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압 검사를 해보는데 그 중에 이제 안압이 올라간 분들이 있고 이게 포도막염이야 2차적 녹내장이 되겠죠. 안압 측정은 녹내장 환자들은 무조건 다 해봐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시야 검사인데요. 시야 검사는 실제로 우리가 눈에서 시야가 얼마나 보이는지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결국은 신경이 죽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시야 장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시야 검사도 꼭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이제 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큰 병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주제를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